안녕하세요. 해외 축구 승패 프리뷰 EPL의 7월 9일, 10일 총 7경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9일의 첫 번째 경기로 맨시티와 뉴캐슬입니다. 맨시티는 동기부여가 없어진 모습을 지난 사우스햄튼전에서 보여주었죠. 리버풀을 상대로 4대0으로 대파할 때의 모습은 우승을 뺏긴 데에 대한 분노였던 것 같고, 지난 사우스햄튼전 1.2군을 출전시키며 의외의 패배를 기록했죠.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스쿼드였지만 다비드 실바, 베실바 이렇게 의욕이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아교르의 공백으로 인해서 득점 마무리로 이어지지 못했죠. 데브라이너 또한 교체 출전하며 체력 안배를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극강의 모습 보여주는 맨시티기에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캐슬은 웨스트햄과 난타전으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지요. 리그 재개 후 프리미어리그 안에서는 아직 패배가 없는 팀인데 10일 전 열린 지난 FA컵에서는 맨시티에게 2대0으로 패배했죠. 뉴캐슬 홈에서 패배한 뒤 원정길이라서 상당한 부담감이 적용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수들의 기량차가 존재하고, 지난 경기 로테이션을 돌린 데브라이너 또한 선발 출전이 예고되어 맨시티의 승 쪽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다음으로 셰필드와 울버햄튼입니다. 셰필드는 연패 탈출을 토트넘전에서 하고 난 뒤 벌리전에서도 조금은 정신을 차린 듯한 모습 보여주었죠. 리그 재개 후 죽을 쓰는 듯한 모습 보여주었지만 지난 두 경기에서는 꽤 괜찮은 모습 보여주었죠. 번리전도 무승부 기록하며 괜찮은 경기력 보여주었습니다. 오스본이랑 발독, 스티븐스가 꽤 괜찮은 중원 장악력 보여주고 있고, 로빈스는 견고한 센터라인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세트피스전 실점 장면을 제외하면 번리에게 슈팅도 몇 차례 허용하지 않으며 좋은 모습 보여주었죠. 울버햄튼은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전반 한 골, 후반 한 골을 실점하며 다소 실망스러운 경기력 보여주었는데, 울버햄튼은 주전들은 매우 훌륭합니다. 다만 문제는 트라오레, 히메네즈, 네베스, 무티뉴가 경기장에 모두 들어와 있지 않을 때 시너지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죠. 이로 인해 울버햄튼의 문제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 선수들의 체력 저하가 눈에 띕니다. 이번 경기는 셰필드가 체력적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웨스트햄과 번리입니다. 웨스트햄은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시종일관 압도하며 첼시전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하였으나 동점으로 승점 1점을 따고 말았죠. 그래도 원정에서 안토니오와 수책의 득점포가 가동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다만 웨스트햄은 선수층이 얇아서 다른 팀들이 5명씩 교체할 때 2명, 많아야 3명 교체를 한다는 점은 타이트한 경기를 치를 때 분명히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번리는 지난 셰필드전 세트피스로 한 골을 선제 득점한 뒤 수비 집중력이 무너져 후반 막바지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전반 초반 로드리게스가 아주 좋은 찬스를 허공으로 날리는가 하면 다른 공격 선수들도 날카로운 공격 루트를 찾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죠. 게다가 번리는 원정에서보다는 홈에서 더 강한 모습 보여주는 팀이기에 원정 번리는 믿음이 안 가는 게 사실이죠. 게다가 이번 경기는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는 두 팀 간의 대결입니다. 지루한 공방전이 펼쳐진 뒤 무승부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 9일날의 마지막 경기 브라이턴과 리버풀입니다. 브라이턴은 지난 노리치와의 경기에서 꽤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축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슈팅 숫자 면에서는 노리치한테 밀리면서 역시나 결정력 부족, 스트라이커의 부재를 뼈저리게 체감한 경기였죠. 이 팀 또한 강등 탈출이 확정된 상태고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홈에서만큼은 아스널도 잡고 괜찮은 모습 보이기는 하지만 상대가 리그 1위 리버풀이네요. 중원에서 점유율 싸움에 굉장한 열세를 가져갈 매치업입니다. 리버풀은 지난 경기 아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전반전 굉장히 지루한 경기 양상 보이며 오히려 밀리는 듯한 모습까지도 보여주었죠.
오리기가 선발로 나가며 로테이션을 꾀했으나 기량 저하된 피르미노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경기력 보여주었죠. 후반 핸더슨과 피르미노의 투입으로 공격의 활력을 찾고 두 골을 퍼부으며 EPL 최다 승점 우승의 동기부여가 다시 한번 타오른 경기였죠. 이번에도 리버풀이 승점 3점을 추가하며 100점 고지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입니다. 이제 11경기로 넘어와서 본머스와 토트넘입니다. 본머스는 현재 한계에 부딪혔죠. 팀 뎁스가 EPL 중 가장 얇은 팀으로 교체 멤버의 골키퍼가 2명이나 들어갈 정도로 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 맨유를 상대로 5골을 폭격당하며 부진한 경기력 보여주었고 강등 또한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제 포지션에 출전하는 선수보다 일명 땜빵 포지션 선수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교체 자원 또한 거의 없어 주전 선수들 대부분이 풀타임을 뛰는 고역을 치르고 있는데 이제는 체력적 한계에 부딪혔죠. 토트넘은 지난 에버턴과의 원정에서 1대0 에버턴의 자책골로 신승을 거두었습니다. 경기 내용이야 썩 좋지는 않았지만 클린시트를 기록한 수비수들에게는 칭찬을 해줘도 좋겠네요. 아무리 토트넘의 경기력이 부진하다 할지라도 지금 스트라이커 자리에 미드필더가 뛰고 윙백에 중앙 미드필더가 들어가 있는 본머스를 상대로는 전혀 부담 없는 경기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로파를 노리는 토트넘이 승리합니다. 다음 경기 에버턴과 사우스햄튼입니다. 에버턴은 지난 경기 킨의 자책골로 토트넘에게 패배하고 말았죠. 이 다소 괜찮은 경기력이었기 때문에 골문을 가르지 못한 히살리송과 칼버트 윈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시구드르 손이 주구장창 기회를 창출하려고 노력했으나 매번 요리스 선수에게 막혀 아쉬운 모습 보여주었으나 에버턴은 홈에서만큼은 또 다른 모습의 팀이 됩니다. 레스터를 잡고 다시 홈에서 사우스햄튼을 만나는데 이워비 선수가 홈에서만큼은 다비드 실바가 되는 기적을 보이죠. 사우스햄튼의 측면을 상대로 히살리송과 칼버트 윈이 득점할 것입니다. 사우스햄튼은 지난 맨시티 경기 아담스의 한 방으로 득점에 성공하며 승점 3점을 챙기는 이변의 주인공이 되었죠. 지난 경기 단 6개의 유효 슈팅이었지만 득점에 성공했고 지난 경기 14개의 슈팅을 막아낸 메카시 골키퍼가 이뤄낸 승점 3점이었다고 해도 되겠죠. 다만 지난 경기 아주 많이 뛰면서 체력에 무리가 올 수 있는 경기 치렀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는 사우스햄튼이 힘을 내긴 어려워 보이네요. 이제 10일날 마지막 경기 아스톤 빌라와 맨유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지난 리버풀전 굉장히 잘 싸워줬지만 후반 체력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악재까지 떠안으며 굉장히 많은 것을 잃은 경기였죠. 에이스 그릴리시가 계속 발목을 잡으며 통증을 느꼈고 본인의 의지로 계속 출전하긴 하였으나 아마 이번 맨유전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봅니다.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온다 할지언정 지금 리그 최고의 폼, 최고의 동기부여를 가진 맨유를 상대로 별다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맨유는 지금 황금 세대를 생각나게 하는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르난데스와 그린우드, 마티치, 포그바가 이끄는 미드필더 라인은 지금 현재 리그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샬과 레시포드 또한 계속된 득점 행진에 솔샤르 감독이 매우 흡족해하고 있죠. 토트넘전 무승부를 제외를 하고는 전승 행진을 달리고 있으며 리그 4위 첼시를 바짝 추격해 챔스권까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지금 맨유의 폼을 보면 레알, 미넨, 바르셀로나 무섭지 않을 정도로 공격력과 수비 밸런스를 자랑합니다. 이번 경기 또한 맨유의 무난한 승리를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축구 승패 프리뷰. 이번에는 세리에의 7월 9일, 10일 경기 총 8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9일 6경기 중 첫 번째로 피오렌티나와 칼리알리의 경기입니다. 피오렌티나와 칼리알리의 경기가 피오렌티나의 홈에서 열리죠. 두 팀 다 딱히 동기부여할 게 없이 유로파 강등권과는 거리가 먼 중위권 팀들과의 대결이죠. 최근 피오렌티나의 경기력은 강등권 수준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선수들이 지금 이름값을 못하는 중입니다. 지난 경기 PK로 결승골을 얻어내 파르마 원정에서 이기긴 했지만 이전 경기들과 종합해서 볼 때 경기력 부분에서는 전혀 상대를 필드골로 위협할 만한 공격 루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리그 재개 후 첫 승을 기록한 것이 두 골 다 PK라는 점을 꼭 감안하셔야 하긴 합니다. 칼리알리는 지난 경기 아탈란타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긴 했으나 PK로 결승골을 실점해 1대0 패배를 하고 말았죠. 아틀란타에게 필드골을 내주지 않은 수비력이면 꽤 훌륭하게 막았다고 할 수 있죠. 칼리알리 또한 대등한 경기력 보여주며 괜찮은 경기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경기력 면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는 칼리알리의 승무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제노아와 나폴리의 경기. 제노아는 지금 17위에 위치해 있어 18위 강등권과 지금 승점 단 2점 차로 이번 경기 패배하고 레체가 승리하게 된다면 지금 강등권으로 추락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세리에가 리그 막경기까지 4경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노아는 이번 경기 무승부를 노리며 아무래도 승점 1점을 추가하려고 하겠죠. 지난 우디네세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가져오는 강등권 버프의 저력을 잘 보여주었고 정말 열심히 뛰어주었습니다. 선수들의 정신력이 굉장히 빛난 경기였고 이번 나폴리전 또한 쉽진 않겠지만 나폴리의 창이 지금 무뎌지고 있기 때문에 잘만 버틴다면 무승부의 확률도 꽤 있겠네요. 나폴리는 지난 로마와의 홈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인시네의 환상적인 골로 발끝에 부활을 예고했죠. 이제 리그 5위 로마와 승점 동률이 되긴 하였지만 4위와는 거리가 멀기에 별다른 동기부여는 없는 상황이죠. 나폴리는 역습팀 특성상 텐백을 하는 팀에게 잘 통하지 않는 공격 전술로 상대적으로 약한 팀에게 패배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번 경기는 강등권 버프를 받은 제노아의 승무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아탈란타와 삼프도리아입니다. 아탈란타가 10연승에 성공했죠. 매번 미친 화력, 미친 경기력 보여주다 지난 경기에서는 조금 주춤하는 듯 보였지만 안정적인 수비력을 자랑하며 클린시트로 단 한 골로 승점 3점을 가져왔습니다. 매번 아탈란타 경기 프리뷰에서 말씀드리듯 지금 어느 팀이 와도 이 팀을 이기긴 힘들어 보이죠. 지난 경기 다소 체력이 떨어진 모습 보이지만 홈에서는 또 좋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 하나 걸리는 점은 지금 삼프도리아를 상대로 상대 전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죠.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좋지 않긴 하지만 그때 아탈란타와 지금의 아탈란타는 다른 팀이죠. 삼프도리아는 지난 스파일과의 경기에서 리네티가 2골을 기록하며 전반전에만 3득점하며 승점 3점을 챙김과 동시에 후반 로테이션까지 가동하며 체력 안배를 해냈습니다. 다만 스파일과 아탈란타는 아주 다른 팀이기에 별다른 의미 부여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탈란타의 기세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역시나 또 승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로냐와 사스올로입니다. 역시나 별다른 별다른 의미 없는 중위권들의 매치네요. 볼로냐는 지난 경기 인터밀란과의 경기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 퇴장까지 당했는데 역전승을 해버렸죠. 인터밀란을 상대로 거둔 역전승이기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경기 중앙 미드필더의 중심 자원 소리아노가 경기에서 징계로 결장하는데 로테이션 멤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볼로냐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죠. 사스올로는 4경기 동안 2승 2무를 기록하며 괜찮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지금 4경기에서 3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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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골 총 13득점을 하면서 굉장한 화력 보여주며 베라르디를 중심으로 공격진이 지금 완벽에 가까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홈, 원정 가릴 것 없이 폭발적 득점 이뤄내고 있음과 동시에 로테이션 자원까지 훌륭한 활약을 해주어 팀을 나무랄 데가 없는 상황이죠. 이번 경기는 볼로냐의 지난 퇴장으로 힘든 체력 싸움을 하고 온 뒤 재기량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사스올로의 승부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로마와 파르마입니다. 로마는 지난 경기 나폴리 원정에서 패배하며 리그 5위 자리를 나폴리에게 위협받고 있죠. 사실 5위나 6위나 별다른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자존심 싸움에서 5위를 빼앗기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는 지금 3경기를 연속 패배당하며 다소 노장 선수가 많은 팀의 체력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지난 경기 제코가 또 침묵했고 스몰링과 차파코스타의 발이 매우 느려졌음을 체감했습니다. 상대가 지난 경기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파르마이긴 하지만 파르마가 마음먹고 로마의 뒷공간을 노린다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파르마 또한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죠. 3경기 연속 패배를 당하며 지난 경기 PK를 2개나 내줄 정도로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별다른 의미 없는 잔여 경기긴 하나 로마를 상대로라면 이겨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상대죠. 크루티치가 이끄는 중원이 로마의 노장 선수들을 상대로 활발한 기량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다소 부담이 있긴 하지만 파르마의 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9일의 마지막 경기 토리노와 브레시아입니다. 강등권 탈출을 확정지어야 하는 토리노가 전승을 해야 희망이 보이는 브레시아와 맞붙습니다. 두 팀의 순위는 지금 16위, 19위. 어느 정도 한 팀은 지금 강등이 90% 확정되었고 강등권 탈출이 90% 확정되었고 한 팀은 강등이 90% 확정되었으나 두 팀 다 10%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연패 3개를 당하며 16위까지 처진 토리노는 잔여 경기 일정도 만만하지 않기에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벨로티와 베르디가 이끄는 공격 라인은 브레시아의 골문을 충분히 허물 파괴력 갖고 있죠. 그리고 브레시아는 지난 경기 헬라스 베로나의 경기에서 2대0 승리하며 강등권 탈출에 어느 정도 10% 정도 희망이 보입니다. 이번 경기 또 승리하게 된다면 확률은 더 올라가겠죠. 돈나루마와 파페티가 골맛을 보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브레시아의 원정 수비력은 매우 불안하다고 할 수 있죠. 브레시아 또한 골맛을 볼 확률도 있기에 이번 경기는 치고받는 다득점 경기 속 토리노가 승리를 가져갈 것입니다. 이제 11경기로 넘어와서 스팔과 우디네세입니다. 강등이 확정된 스팔이 우디네세를 집으로 초대하죠. 스팔은 AC밀란과의 무승부 경기 거두고 삼프도리아 원정에서 3대0으로 깨진 참 이상한 팀입니다. 지난 경기 스팔의 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죠. 시오넥이 이끄는 3백인지 5백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비라인은 로빙 패스 한 방에 주르르 무너졌고 역시나 공격진들은 뻥축구만 구사할 줄 아는 수준의 경기력 보여줬습니다. 강등이 확정돼서 별다른 동기부여도 없기에 홈이라고 반전을 노릴 만한 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우디네세는 꽤 괜찮은 경기력 보이고 득점도 꾸준히 올리고 있는 팀이죠. 지난 경기 2골을 선제 득점하며 리드하고 있지만 막판 PK로 인해서 무승부를 거둬 아쉬웠죠. 하지만 중원에서는 확실하게 우세를 가져왔고 선수들의 로테이션마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어 스팔 정도의 팀은 가볍게 완파할 수 있는 포지션이 구축되어 있는 팀입니다. 원정 승률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스팔 원정은 보약이라는 소리가 있을 만큼 무리 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10일 마지막으로 헬라스 베로나와 인터밀란입니다. 헬라스 베로나는 지난 브레시아 원정에서 패배하며 유로파의 꿈에서 한 걸음 멀어졌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팀이었습니다. 경기였습니다. 어떻게 브레시아 원정에서 그렇게 무기력할 수 있는가 분석을 해보았는데 다른 팀들에 비해서 타이트한 경기 일정 속 로테이션 또한 적절히 돌아가지 않았죠. 풀백의 체력 저하가 눈에 띄었고 그로 인해서 볼이 유기적으로 돌지 않아 브레시아의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다소 답답한 경기 보여주었기에 이번 경기도 기대가 되지는 않지만 홈에서만큼은 굉장한 승률 자랑하는 팀이기에 적절한 로테이션으로 효율을 낼 거라 기대해봅니다. 인터밀란은 지난 경기 1대0 리드한 상황 PK까지 얻었지만 실축하고 퇴장당한 팀 상대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귀신에 홀린 듯한 경기였는데 에릭센과 루카쿠가 모두 정상 출전하였음에도 이런 경기력 보여주었다는 게 다소 충격적이었죠. 인테르는 중원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겠지만 그 뒤 기회를 만드는 부분과 골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득점이나 무승부를 노려봅니다.